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1장 돈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13. 관행을 버리고 표준을 만든 유대인의 지혜. 상거래의 표준화와 법제화.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무역 구제 조치, 유로존의 양극화 현상에 따른 문제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체의 주도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 등은 국제 금융 시스템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적인 다툼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이러한 다툼이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위험마저 느껴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의 거래, 즉 무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확인하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인류는 일찍이 거래의 표준화에 주목했다. 서로 다른 문화권 간의 거래에 가장 먼저 주목한 사람은 헤로도토스였다. 그는 이종 문화권 간의 최초의 거래 형태가 침묵거래 사일런트 트레이드라고 증언했다. 아프리카 북부 또는 서부에서 행해진 이 거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거리 무역 상인들이 교역 장소에 가서 상품을 그냥 두고 온다. 그러면 해당 지역 상인이 나타나서 이 상품과 바꿀 만한 상품을 놔두고 떠난다. 그 후 다시 원거리 무역 상인이 돌아와서 현지 상인이 두고 간 상품의 값을 매겨본 뒤 교환할 생각이 있으면 지역 상인들이 두고 간 상품을 가지고 간다. 만약 교환할 의사가 없으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상품을 조금 덜고 다시 떠나서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린다. 이와 같은 거래 방식은 서로 간의 대화 없이 전개되는 교역 형태라 하여 침묵거래라고 부른다. 헤로도토스가 증언한 이러한 교역의 형태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역사학자들 또한 이 같은 방식의 교역이 지속되기 어려웠다고 판단한다.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서 상이한 거래 관행을 갖고 있던 집단 간의 거래가 침묵으로만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이 같은 신뢰가 형성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거래의 달인이 되었을까? 상이한 문화권 사이에서 원활히 교역을 수행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2000년 이상 계속된 방랑의 역사 속에서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각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해야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효율적인 거래 방법을 고민한 끝에 답을 찾아냈다. 바로 상거래의 표준화와 법제화였다. 유대인들은 중세시대부터 초기의 금융업이라 할 수 있는 고리 대금업에 종사했다. 물론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각 지역마다 고유의 거래 관행이 있어서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각 문화권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받은 이자 중 일부는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나라도 있었다. 거래 관행상 지켜야 하는 약속의 범위도 달라서 거래 체결을 위해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늦게 나와도 전혀 결례가 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시간을 정확히 엄수해야 하는 나라도 있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식사 시간에 거래와 관련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큰 결례였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유대인들은 재산을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 거래의 보편화와 표준화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상행위에 적용되는 보편적 규칙을 만드는 것이 각 지방의 관행이나 관습을 존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거래를 위한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이 정립되어야만 지역 간 교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유럽 각 지역의 다양한 집단과 거래하면서 상이한 거래 관행이 얼마나 큰 장애 요인이 되는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거래 시 정확한 재고 파악을 위해 유럽에서 가장 먼저 숫자의 0의 개념과 폭식 부기의 원리를 도입하기도 했다. 불편한 로마 숫자를 사용해 단식 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던 시절에는 사실상 창고에 얼마만큼의 재고가 남아있는지 파악하지도 못한 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때문에 적당한 가격 측정은 물론이고 상호 간의 신뢰도 형성되기 어려웠다. 결국 다양한 문화권과의 거래를 통해 삶을 영위해야 했던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던 것이다. 이 밖에 유대인은 현대적 의미의 유가증권 개념을 처음 창안하여 대중화했으며 여러 국가에서 증권거래소와 중앙은행의 설립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국제 비즈니스 관행을 따른 상하이 상인들. 중국인들의 거래 방식 역시 유대인이 다른 문화권과 교역하는 과정에서 선택했던 방법론을 그대로 보여준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치를 중시하고 법제를 경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중국과는 전혀 다른 관행을 가진 외국인들과 거래했던 상하이의 상인들은 인간적 관계보다는
계약서와 상호 간의 약속에 따라 거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다. 이러한 환경이 상하이 상인들로 하여금 계약, 약속, 합리성 등을 중시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중국인들은 상하이 상인들을 속칭 하이파이라 부른다. 이 말은 바다와 같은 개방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상하이 상인들이 가진 포용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하이 상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구축해왔던 거래 관행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그들은 여러 서구 열강들과 교역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관행으로는 국제적인 비즈니스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중국식 거래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방식을 배우게 됐다. 상하이 상인들의 특징이 중국에서 목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른 지역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주로 황실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느라 관료들과 거래를 해왔던 베이징과 텐진의 상인들은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를 중요시 여긴다. 때문에 이들은 동일한 상거래를 수행하더라도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격식과 절차를 달리했다. 이러한 모습은 상대방은 상관하지 않고 거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는지에만 집중했던 상하이 상인들의 행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중국 본토에는 22개의 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영토보다 작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하나의 성이 웬만한 국가 단위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광활한 대륙 각지에서 활동하는 중국 상인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진화해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찍부터 서구 열강들과 교역해야 했던 상하이의 상인들이나 동남아 여러 지역을 비롯해 멀리 중동 지역까지도 교류했던 광저우 지역의 상인들이 모두 유대인과 비슷한 거래 행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권과 접촉해야 했던 상인들은 어느 국가이든 상관없이 모두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을 따랐다. 최근 유로존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면서 보호무역 부활, 환율전쟁, 기축통화 논쟁 등과 같은 일련의 극단적인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국이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경제는 구조적으로 상호 교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원활히 교역하고 화합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역사를 통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제 경제 질서의 큰 방향마저 의심받고 있는 이때 우리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관행을 버리고 표준을 만든 유대인의 지혜이었습니다.